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퀘스트는 바로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 복사하기인데요. 우선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로 제가 최근에 165만원 정도 이득을 본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돈 복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뭐냐면 외국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현상을 말합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김치가 있는데,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비싼 현상을 말하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김프고요. 그리고 자매품으로 이제 스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일본하고 미국, 중국은 프리미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유독 한국만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상품이라도 나라마다 파는 가격이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아이폰이 미국에서 100달러인데 한국에서는 120달러에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아이폰 하나를 미국에서 100달러에 사서 한국에 120달러에 판다면 저는 20달러를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이폰 사러 미국에 가는데 드는 비행기 값이 20달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트워크로 전송이 가능하죠. 물론 송금 수수료가 있지만 비싸봤자 몇만 원입니다. 그나마도 리플 같은 수수료가 싼 코인을 이용하면 100원 이내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김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김프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이 현상을 이용해서 돈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4월 5일, 지금부터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제가 일본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보시면은 100만엔을 써서 0.1554 BTC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프가 16.5%가 그랬고요. 여기서 BTC를 사서 업비트로 전송을 했어요. 자, 업비트로 가서 전송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4월 5일날 입금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0.001 BTC가 모자란데 이거는 송금 수수료로 깎인 거고요. 이때 입금돼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시장가로 매도를 긁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입금했을 때 가치가 얼마로 산정이 됐냐면 1185만 원이, 제가 이때 바로 매도를 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입금 당시의 가치인 1185만 원을 원화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엔화 환율이 3일 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100만엔이 약 1020만 원이죠. 그럼 저는 일본 거래소에서 1020만 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받은 돈이 118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업비트에서 받은 금액 1185만 원 빼기 일본 거래소에서 쓴 금액이 10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20만 원을 빼주면 165만 원의 차익을 정확하게 남겼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14.86%로 나오는데 이게 3일 전에는요 16.5%에서 20%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165만 원을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복사가 된 거죠. 저는 단순히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클릭 몇 번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약 20분의 시간 동안에 165만 원의 돈 복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퍼센트 수익을 받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165만 원 수익이 났었고, 여기서 나누기 제가 투입한 돈 1020만 원으로 나눠주면 0.1617, 즉 대략 한 16.17% 되네요. 이게 그때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16.5%에서 약간의 전송 수수료 그리고 거래할 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약간 깎였네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실제로 돈 복사가 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김프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 패턴에 따라서 조금 돈 복사 전략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패턴이 있겠지만 한 달간 지켜보면서 나왔었던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와리가리 패턴입니다. 이게 저번 달 3월에 나왔던 패턴인데 이때는 김프가 0%에서 3%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돈 복사를 하는 방법은
일단 김프가 0%일 때 업비트 같은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내놓습니다. 그 다음 김프가 3%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동안 테더로 전환을 시켜서 자산 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존버를 합니다. 그리고 김프가 3%로 다시 올라오면 테더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업비트에 전송을 한 다음 매도를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완료할 때마다 복리로 3%씩 먹는 겁니다. 시드 1000만원으로 했다면 약 30만원 정도 먹을 수 있었겠죠. 이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순서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한 가지 준비물로 해외 거래소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김프가 24시간 변하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필요한데요. 이 조건에 맞는 가장 좋은 거래소가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혹시 바이낸스 계정이 아직 없으시다면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 그 바이낸스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평생 거래소 수수료를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금,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출금 탭으로 가셔서 비트코인 클릭하고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보낼 코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금 신청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뜹니다. 출금 주소랑 출금 수량이 있어요. 수량은 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50% 아니면 최대 이런 식으로 버튼 클릭하시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중요한데 이 바이낸스 가입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 개요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왼쪽 메뉴란에서 현물 계정을 누르시고요. BTC로 출금을 하실 거면은 여기서 BTC에서 입금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떠요. 이게 바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주소 옆에 복사 버튼이 다 있거든요. 이게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돈이 그냥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 주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V죠. 그리고 대충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1FR 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주의사항 동의하시고 출금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2-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송이 다 완료가 됐으면 업비트랑 이 바이낸스 양측에서 다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됐으면 이 BTC 숫자가 올라가 있겠죠. BTC가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받은 상태에서 김프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3%까지 올라갈 때까지 존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프가 올라갈 때까지 BTC 가격도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프가 3%가 올라갔는데 BTC가 만약 4%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 자산 가치를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 방법은 BTC를 테더로 전환시켜 놓으면 됩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USDT라는 게 테더인데요. 이 테더는 미국 달러, 이 미국 달러하고 동일하게 가치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BTC에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 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BTC로 바꿔주고요. 전환할 가상자산으로 USD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최대로 하시고요. 그럼 이쪽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버튼 눌러가지고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 가치가 달러랑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버텨서 다시 김프가 0%에서 3%로 올랐다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테더로 갖고 있던 것을 BTC로 바꿔주고요. 이 BTC로 전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내야 되니까 바이낸스 쪽에서 출금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소 쓰는 란이 뜨고요. 이 전송 네트워크는 여기서 BTC 선택하셔야 됩니다. BTC 선택, 금액 선택 최대 누르셔도 되고요. 이 주소는 마찬가지로 업비트 가셔가지고 업비트의 입출금 란에 비트코인 찍고 입금 주소 여기 있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뜨게 돼요. 그러면 복사 버튼 꼭 누르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금액은 뭐 최대로 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고 한 2-30분 또 기다리시면은 승인이 나서 업비트로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되면은 이 거래소로 가셔가지고 매도창 가서 그냥 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시장가 100%로 한 다음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고요. 한 사이클 돌리면 이제 김프 0%에 바이낸스로 보내서 김프 3%에 다시 업비트로 와서 매도를 치면은 이제 3%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네, 저도 이렇게 3월 달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3%씩 계속 먹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4월 들어와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 10%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사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다시 김프가 좀 낮아져가지고 이런 패턴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두 번째 패턴, 과열장 패턴이네요. 이게 바로 4월달 패턴이죠. 이 4월 초 들어서 김프가 엄청나게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10%대, 뭐 20%까지도 찍었었는데 한때. 그래서 이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엄청나게 과열됐었을 때 그때 보였던 패턴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 2017년 말 이때는 김프가 60%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김프 매매한 사람들 중에 진짜 떼돈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김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리가리 방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되게 비싸게 사는 거라서 아까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긁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이제 되팔렘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막히고 있다는 것 같아요. 원래 비자 카드가 됐었는데 비자 카드가 막혔다는 것 같고 근데 신한 마스터카드는 아직 뭐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이걸로 신한 마스터카드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긁어가지고 한국 거래소로 전송을 시켜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건데 이 방법도 언제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미 막혔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이제 해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화를 해외 송금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1년에 한도 5천만 원까지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천만 원어치의 김프로 돈 복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프가 평균 15% 지금처럼 15%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계좌로 5천만 원 보냄.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 곱하기 0.15.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750만 원 최대 먹을 수 있는 돈이 750만 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베스트. 그리고 해외 계좌가 없다고 하면 뭐 주변 지인이나 가족, 해외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5천만 원 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빙 서류가 있으면 5천만 원 이상도 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은행마다 다 해외 송금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같은 두 번째 패턴, 과열장 패턴에서 돈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패턴이 조금 더 제약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원래 이게 2017년 말 이때는 솔직히 해외 송금 할 필요 없이 그냥 해외로 돈을 직접 들고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홍콩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됐었거든요. 거래소 직접 찾아가가지고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현금 막 억대로 들고 가가지고 보따리 싸 들고 가서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한국으로 팔면은 진짜 차익 홍콩 왕복하는 비행기 값 다 맨징되면서 돈까지 벌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인 전송하는 동안 코인이 떡락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김프 3% 먹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음. 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리스크 자체는 어느 정도 그 상쇄가 되는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전송하는 동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를 확률도 똑같이 있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떡락장일 때 코인 전송하는 행위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리스크 자체는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헤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면 바이낸스에서 마진으로 반대 매매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송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그 바이낸스 쪽에서는 떨어지면 오히려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맨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기는 한데 이 방법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요, 이제 와리가리 패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와리가리 패턴일 때 바이낸스에 그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달러로 전환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자산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 자체는 어차피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막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리스크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김프 매매를 이용한 돈 복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설명하는 동안 벌써 김프가 지금 17.59%로 올랐네요. 김프 매매 꼭 성공하셔가지고 많은 이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